안녕하세요, 얼바인들입니다. 오늘은 20대, 30대들의 이민,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40대 해외 이민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충분히 물론 가능하고 또 실제로 미국에 나와보시면 나이 먹고 오면은 더 좋은 점이 많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20대, 30대는 어떤가요? 해외이민 고민하시는데 젊은 나이에 오면 더 괜찮을까? 이민 가기에 너무 어린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할 일이 보다 많을 테고 또 가능성도 분명히 더 클 겁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오늘은 이민을 꿈꾸는 해외 취업을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과 행동이 과연 본인을 위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답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오늘 영상은 별로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영상은 알지만 그래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결정을 했지만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보다 당위성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듣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얼바인드디는 오늘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나오면 과연 뭐가 좋은지, 그리고 왜 꼭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깊은 바다에 나가면 파도는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에서는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보통 젊은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거나 아니면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졸업하고 취업까지 성공한 사회 초년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나이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물며 강철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냐,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과거의 젊은이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에는 꿈과 희망, 내일과 미래, 그리고 가능성과 성장, 모두 좋은 수식어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 그냥 젊고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만 하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자랐던 그 시대는 진짜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게 열심히 하면 됐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사회가 거대해지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잡도 있었고 또 그만한 보상도 있었죠. 특히 그래서 어른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좋은 데 가고 내 회사 큰 데 가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금수저 흑수저 현실 이런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특히 저 얼바인들은 지금 이민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 직장생활 하면서 저희 부서에 인턴으로 한 명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 친구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에 저희 회사는 인턴으로 들어와도 거의 10명 중에 거의 9명, 10명, 거의 한두 명 빼고는 다 정직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인턴으로 들어와서 혹시 모를 한두 명에 낄까봐 정말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어찌 보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절한 눈빛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빛은 분명 제가 신입사원이던 2000년, 2001년도 그때 젊은이들이 갖고 있던 그 눈빛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청년 이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고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이민을 오겠다고 준비하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외 취업입니다. 직장을 해외에서 잡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민도 될 수 있는 거겠죠. 젊은 청년들한테는 이민이란 말은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이민보다는 해외 취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가까운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1960년대, 70년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심으로 아주 정말 급속한 산업성장이 이뤘던 그때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지방에 살던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밀려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한 그런 소녀들도 있었고, 그들은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봉제 공장에서 일하거나 그런 영화들 보시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려야 됐고, 또 자기 동생들 학비도 벌어야
됐고, 네, 그런 영화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서울 인구가 60년대 말에 100만 명이었었어요. 근데 70년대 말에 이런 인구들이 증가하면서 50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 400만 명의 젊은이들이 당시에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들었던 거죠. 그들이 누군가요? 네, 바로 지금 뭐 50살, 60살, 70살 네, 대신 저희들의 부모님입니다. 당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왜 고향을 떠났죠? 고향에는 사실 잡이 없었으니까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서울로 상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의 주인공들은 우리의 이모, 고모, 형님, 누나들이에요.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은 사실 취업보다는 학업으로 보통 서울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졸업을 하시고 대학을 서울로 와가지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진 못했죠. 네, 왜냐면은 자신의 고향 시골에는 잡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서울에 계속 머물게 됐고, 서울에서 또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취업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발단은 사실 1997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위기였습니다. 그 직후에 저 얼바인데디가 취업을 해가지고 저도 잘 알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보다 얼바인데디보다 한 뭐 몇 년 학번이 빠른 분들, 뭐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초반 학번들은 대학에서 그 대학의 낭만을 충분히 느끼고 졸업할 때는 괜찮은 회사들, 큰 회사들로 잘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그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막 외형을 확대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높은 고정비로 인식되던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죠. 고용을 줄인 거죠. 그리고 또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시설도 해외로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었고, 특히 생산직이나 사무직 일자리가 많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벌써 한 20년이 흘렀네요. 근데 얼바인데디가 왜 이런 과거 얘기를 계속 장황하게 얘기할까요? 혹시 눈치챘나요? 바로 현재의 해외 취업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일 일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과 누님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분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했듯이 지금의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위해서 저는 분명히 해외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저희 형님들도 그랬어요. 무엇이 두려운가요? 혹시 자신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 아주 큰 용기였어요. 익숙했던 공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그것에는 언제나 부담스러움이 따라요. 하지만 가야 한다면 가야 되는 거였고, 당시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해외에 나가도 불확실한 건 마찬가지라고요? 그때도 그랬죠. 서울로 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확실한 건 당시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 아는 친척집들 주소 하나 내지 두 개 종이에 적어가지고 올라오죠. 그러나 결국은 자신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다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적응을 해나갔던 거죠. 대한민국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요? 왜요? 자신이 그렇게 애국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해외 취업이에요. 당장 뭐 나라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민이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잡을 찾아서 지금 나가야 할 시기에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해외 취업을 한다고 나라를 버리는 건가요? 아니요. 원하신다면 해외 취업 이후에 경력을 쌓고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은 그런 인재를 더 원할 수도 있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취업의 경력이 꽤 쌓이고 나서 영주권을 받고, 만약에 단순 취업이 아닌 이민의 길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때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을 겁니다. 네, 지금 꼭 이민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능력이 안 된다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해외 나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고요? 눈높이를 낮추세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 당시에 서울에 오셔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셨던 건 아니에요. 더욱이 해외에서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한번 눈높이를 낮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얼바인데디는 만약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후배가 있다면 저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폐쇄된 사회여가지고 한번 눈높이를 낮추면 그 다음에 계속 자신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해외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한꺼풀 벗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지금껏 자기가 보이지 않는 이런 가두리에 자신을 가둬놓고 있었을 거예요. 내 역량은 이거야. 별로 이거밖에 안 돼. 난 여기서든 어떻게 해봐야 되거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모두 고지식한 옛날 생각들 아닐까요? 그러나 자책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한국의 교육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겠죠? 얼바인들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유연한 사고를 갖고 이 세상으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20, 30대 젊은이들한테 해외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40대 이민을 얘기하면서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당시 말씀드린 게 체류 신분, 돈, 영어, 그 다음에 조국함을 피하는 거, 이렇게 4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젊은 분들은 2가지가 날아가요. 네, 제 생각은 딱 2가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돈 생각해 볼게요. 40대 이민에서 돈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 생활비 때문이에요. 가족이 같이 오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생활비를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혼자 해외 취업을 가신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실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돈이 많이 중요했던 이유는 40대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돈으로 좀 가능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2번째, 조급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년의 나이에 이민 와가지고 조급하지 말아라 말씀드린 이유는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몇 번 안 되는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됐어요. 너무 급하게 이동해가지고는 자기의 얼마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십상이었죠. 그러나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죠. 차라리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것에만 집중하면 그때 또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것 같아요. 조급함과는 전혀 반대 얘기입니다. 네, 3번째 말씀드렸던 영어. 이것은 정말 중요하죠.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나오면 누구도 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해외 취업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분명히 영어는 확실한 무기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외국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영어만 해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소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곳 미국 환경만 보더라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소 폐쇄적이고 답답한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성실함과 끈기는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하지만 외국 나와보시면 다른 민족들하고는 어떤 분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언어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우리 피에 섞인 열정입니다. 그 열정페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가능성 없는 한국에서 열정페이 받지 마시고요. 해외에서 한번 열정페이 받아보세요. 해외에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그 열정에 대해서 당신의 그 열정에 대해서 분명히 열정답게 대우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4번째가 바로 비자 문제였죠. 이것 또한 분명히 합법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해외에서 잡오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오신 거라면 사실 뭐 비자가 분명히 준비가 됐겠죠. 그때는 문제가 전혀 없고, 그러나 만약에 잡오퍼를 받아가지고 오시지 못해서 먼저 해외로 나와서 잡을 찾겠다 그러신다면 주의를 이렇게 두리번 하셔가지고 이런 비자 신분 체류 문제들은 분명히 좀 확보를 하고 달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비자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해결하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관심 갖고 가져가셔야 되고요. 저 얼바인들은 만에 하나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오셔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 어땠나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좀 있었나요? 간단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형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도전하면서 살아온 거죠. 단지 지금은 조금 더 세상이 넓어지면서 도전해야 될 대상이 해외로 바뀐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지 마세요. 얼바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7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죠. 막상 나와서 살아보니까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분명히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20대 30대라면 정말 꼭 제대로 도전을 해보고 싶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얼바인드 채널은 미국 생활과 미국 이민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실생활 정보와 그리고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정말 솔직한 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더 자주 뵐게요. 오늘 감사합니다.